인정. 핵전쟁 이후의 세계, 일명 뉴클리어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매드맥스 세계관에서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사실상 생존수단으로 각 캐릭터의 특징이 해당 캐릭터의 차량에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차량들의 초기 디자인은 훨씬 더 괴랄하고 괴팍했으나 이 디자인을 본 정비사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컨셉 아트 속 핵심 부분은 유지하되 현실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게끔 자동차 디자인을 개조했다고 하는데, 때문에 영화 속 등장하는 총 140대의 모든 차량들은 전부 다 실제로 운행이 가능했다고 하며, 실제 촬영에서도 CG가 아니라 진짜 개조된 자동차들을 굴리고 뜯고 던지고 폭발시키며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튼 영화 속 핵심 차량들의 특징을 짧게 훑고 지나가 보자면, 우선 주인공 맥스의 차량 V8 인터셉터는 원래는 세계관 속 유일한 V8 엔진 차량이었으나 이후 코믹스에서 다른 V8 엔진 차량들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희소성 자체는 조금 떨어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시리즈 속 늘 맥스가 타고 다니는 맥스의 상징과도 같은 차량으로 안타깝게도 1편을 제외하면 딱히 활약을 못한다는 전통이 있어서 2편에선 개박살났고 3편에선 등장도 못했다가 이후 코믹스에서 맥스가 어찌어찌 부품을 다시 모아서 재조립했지만 4편에서 또다시 등장 1초 만에 폭발하고, 심지어 후에 워보이 슬릿에게 빼앗겨 레이저 콜라라는 이름으로 개조되었다가 그마저도 박살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모탄 조의 차량 기가호스는 무려 1200마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파워를 가진 차량으로 상대적으로 크기가 훨씬 큰 퓨리오사의 전투 트럭과의 일기토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힘부터 유리창은 방탄 유리로 구성되어 있어 이거 방탄 유리야! 방어력까지 갖춘 완벽한 차량으로 독특하게도 한 대의 차량이 아니라 두 대의 차량이 붙어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는 차량 한 대를 구하는 것도 힘든 이 세계관에서 임모탄 조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차량 두 대를 억지로 이어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영화 속 차량들 중 가장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두프 웨건으로 넘어가 보자면, 세계관 속 다른 차량들과 달리 유일하게 무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으로, 이는 두프 웨건은 애초에 전투용 차량이 아닌 군항용 차량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인데, 거대한 스피커와 드럼으로 아군에게는 사기 증진을, 적군에게는 공포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도로 위에 협박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두프 웨건은 임모탄조의 막강한 힘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두프 웨건의 가장 큰 특징은 맨 앞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붉은 복장의 군악병, 일명 두프 워리어인데, 이 두프 워리어의 기타는 실제 일렉기타에 진짜 화염 방사기를 부착시켜 만든 것으로, 원래는 단순히 불만 뿜을 수 있는 소품용 기타였으나 감독이 제작진에게 그래서 이 기타 스피커는 어디에다 연결해? 라는 말 한마디에 결국 실제로 연주까지 가능하게끔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두프 웨건과 두프 워리어의 두프는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말하길 스피커가 울릴 때 들리는 소리 둡 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두프 워리어는 다른 워보이들처럼 전투에 참여하거나 고된 일을 하지 않는 순수 군악병이기 때문에 그의 신발 밑창을 보면 신발창이 닳지 않고 깨끗한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퓨리오사의 전투 트럭, 일명 워리그로 넘어가 보자면, 사막 위를 달리는 항공모함이라 불리는 이 워리그는 트럭에 장착된 수많은 무기들로 공격이면 공격, 트럭 옆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있어 방어면 방어, 심지어 기름, 물, 모유 등을 보관하고 운송까지 가능하며, 전투 도중 불이 붙어도 전면에 배장기를 통해 불을 끄고 전투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가히 영화 속 최강의 차량이자 만능 차량으로 사실상 이동식 요새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워리그는 시타델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춘 자, 즉 사령관만이 몰 수 있으며, 당연하지만 퓨리오사 역시 시타델의 사령관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워리그를 한 대 소유하고 있는데, 그렇기에 이 워리그에는
I set the sequence myself. This rig goes nowhere without me. 오직 퓨리오사만 알고 있는 도난 방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1, 1, 2, 1, red, black, go. 운전석 차 문에는 마치 퓨리오사의 잘린 왼쪽 팔을 상징하듯 왼쪽 팔 뼈 그림이 그려져 있는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워리그와 관련된 디테일들을 몇 개 더 짚어보자면 영화 초반부 트럭 내부를 보면 퓨리오사가 권총 재장전을 쉽게 하기 위해 탄창이 꼽혀 있는데 이후 버자드족을 상대하면서 퓨리오사가 권총을 사용한 이후 장면부터는 탄창이 사용되어 사라진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비슷하게 워리그의 사이드 미러는 영화 초반에는 멀쩡하지만 오른쪽 사이드 미러는 모래폭풍 때문에 박살나고 왼쪽 사이드미러는 바위에 충돌하면서 박살이 났는데 때문에 영화 후반부를 보면 퓨리오사가 급한 대로 일단 손거울을 이용해 왼쪽 사이드미러를 대체하고 있는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리그의 페달은 일반적인 차량 페달이 아니라 발치수를 잴 때 사용하는 도구인 브레넉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만든 페달인데요. 재밌게도 이 페달에는 우먼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데 이는 당연하지만 퓨리오사가 자신의 발 사이즈에 맞게 여성용 브레넉 디바이스를 구해와서 차량 페달을 개조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눅스의 차량 페달에서는 눅스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은 깨알같은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드맥스 시리즈의 주인공 맥스는 오직 생존만을 중시하는 캐릭터로 3편까지는 배우 멜 깁슨이 연기했으나 4편이 무려 30년 만에 돌아오는 후속작이다 보니 새로운 배우가 맥스를 연기해야 했는데요. 히스 레저, 제러미 레너, 샘 워딩턴, 그리고 감독이 영화 8마일을 인상 깊게 보았기에 에미넴 등의 배우들이 후보 명단에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역할은 톰 하디에게 넘어갔는데 비록 배우는 바뀌었지만 어찌되었든 같은 캐릭터인 만큼 톰 하디의 맥스와 멜 깁슨의 맥스의 연결성을 짚어보자면 멜 깁슨의 맥스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가죽 자켓, 맥스를 상징하는 차량 V8 인터셉터, 비록 등장하자마자 폭발했지만 타격감 지리는 맥스의 소드 오프 샷건, 비록 고장났지만 뭐지? 또한 1편에서 맥스는 왼쪽 무릎이 박살났기 때문에 후속편부터는 왼쪽 다리에 보철물을 달고 있는데 때문에 톰 하디의 맥스 역시 왼쪽 다리에 보조 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의 주인공이 맥스라면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퓨리오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더로서의 강단은 이때 의견은 수용할 줄 알며 맥스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대등하게 활약을 펼치고 Don't breathe. 무엇보다 왼쪽 팔이 없는 것이 이야기를 방해하거나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강점이 되는 Remember me.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력을 갖춘 전사 그 자체인 퓨리오사는 사실 제작 초기에는 지금과 정반대로 긴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으며 의상은 마치 바바렐라가 연상되는 복장이었다고 하는데요. 허나 배우 샤를리즈 테론이 감독에게 전화해 퓨리오사는 평소 기계실에서 일하는 인물인데 장발을 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함으로써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갔고 그 결과 짧은 머리에 훨씬 더 현실적인 복장을 하고 있는 They're looking for hope. What about you? Redemption. 지금의 모습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초반부 맥스와 퓨리오사가 처음 마주한 후 둘이 붙었던 격투 장면은 스턴트 배우 없이 실제로 두 배우가 촬영한 장면인데요. 이때 퓨리오사는 한쪽 팔 없이 싸우고 있지만 실제 촬영장에서는 당연히 샤를리즈 테론의 왼쪽 팔에 초록색 붕대를 감고 한쪽 팔이 없는 것처럼 연기를 하며 촬영했는데 톰 하디가 실수로 샤를리즈 테론의 왼쪽 팔에 맞아 코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맥스가 퓨리오사를 제압하는 장면에서 손에 여유가 없던 맥스는 신발 밑창을 이용해 총을 장전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권총 사용자들이 한쪽 손으로만 장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기술로 핵전쟁 이전 경찰이었기에 권총 사용에 능숙한 맥스의 실력을 보여주는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맥스가 착용하고 있는 팔찌는 영화 소품이 아닌 톰 하디의 실제 팔찌라고 합니다. 임머탄 조에게 달아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배를 타게 된 퓨리오사는 맥스에게 자신이 숨겨둔 무기들을 전부 압수당하지만 Do you think he's coming to? He's crazy.
마지막까지 단검 하나는 숨기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는 과거 매드맥스 3에서 맥스가 자신의 몸속 숨겨둔 무기들을 전부 압수당하지만 마지막까지 단검 하나는 숨기는 데 성공했던 장면을 오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케이퍼블과 스플렌디드가 각각 쌍원경과 망원경을 이용해 적을 살피는 장면은 매드맥스2에서 맥스와 자이로 캡틴이 각각 쌍원경과 망원경을 이용했던 장면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생체 기술자가 임모탄 조의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장면에선 그의 왼쪽 팔에서 나무 모양의 문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나무 그림은 찰스 다윈의 생명의 나무 계보 그림으로 이는 비록 괴짜처럼 보이긴 해도 생체 기술자가 진짜로 의학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합니다. 눅스는 영화 초반부에는 다른 워보이들과 마찬가지로 창백한 흰색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영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평범한 사람처럼 피부색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눅스의 흰색 분칠이 시간이 지나 벗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임모탄 조를 광적으로 숭배했던 워보이 눅스가 케이퍼블을 만나 공감과 위로를 얻으면서 점차 교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참고로 눅스의 어깨에 난 종양 레리와 베리의 그림은 담당 배우 니콜라스 홀트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퓨리오사가 자신의 고향 일족 일명 부발리닌을 만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장면에서 The soil. We had to get out. We had no water, and water was filth. Then the crows came. 부발리니가 말하고 있는 이 까마귀는 진짜 까마귀가 아니라 크로우 피셔를 말하는 것으로 부발리니는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늪지대로 추방시키는데 그게 바로 장대를 이용해 늪을 건너며 까마귀들을 잡아먹고 사는 이 크로우 피셔라고 합니다. 이후 퓨리오사가 녹색의 땅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어 절규하는 장면은 원래 대본에는 없었던 장면으로 샤를리즈 테론이 감독에게 퓨리오사의 좌절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어필해서 탄생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소금 사막을 건너는 게 아니라 다시 시타델로 돌아가자는 맥스의 말에 설득당해 시타델로 돌아가는 후반부 장면 속 토스트가 돌리고 있는 이 오르골은 매드맥스2 맥스가 돌리고 있던 오르골 장면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영화 초반부 시타델의 회수 차량은 내부가 전부 텅텅 비어있지만 영화 후반부 전투로 인해 고장난 차량들이 늘어나자 내부가 고장난 차량들로 전부 가득 차 있는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퓨리오사와 맥스의 총격신에서는 퓨리오사가 급하게 집은 총이 하필 신호탄이자 이걸 본 맥스가 먼저 창문을 권총으로 부셔주고 이후에 퓨리오사가 신호탄으로 적을 처치하는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사운드 디자이너는 영화 속 워리그를 보고 소설 모비 딕에 나오는 고래가 연상되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워리그가 작살에 꽂힐 때 나는 소리는 실제 고래의 울음소리를 겹겹이 쌓아서 연출했고 워리그에서 모유가 뿜어져 나올 때의 소리는 고래가 숨구멍으로 물을 뿜을 때 나는 소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워리그가 쓰러질 때 나는 소리는 곰의 울음소리를 느리게 재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고 가는 혈투 끝에 퓨리오사가 임모탄 조를 처리하기 전 Remember me. 임모탄 조가 내지른 마지막 비명은 임모탄 조를 연기한 배우 휴 키즈번이 매드맥스 1편에서 연기했던 빌런 토커터의 비명을 셀프 오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눅스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 자기 희생을 하며 주인공 일행들을 전부 구해내는데요. 후에 코믹스에서 자신의 몸에 글자를 새겨 인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히스토리맨에 의하면 눅스는 결국 기억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속 맥스의 첫 대사와 My name is Max. 마지막 대사는 Max. My name is Max. 같은 대사입니다. 영화는 마지막 퓨리오사가 결국 시타델을 점령하는 것에 성공하며 시타델 위로 시민들과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허나 이때 맥스는 그녀와 함께 올라가지 않고 퓨리오사와 인사를 주고받은 뒤 발걸음을 돌리는데, 원래 각본에선 맥스는 퓨리오사와 함께 시타델 위로 올라갈 예정이었으나 각본을 읽은 톰 하디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맥스는 아직 어딘가에 정착할 마음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맥스라면 시타델 위로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동의한 감독이 엔딩 장면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